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15 소장내 세균 과정 식적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영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15가 아닐까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15의 원인과 1순위 위험 요인, 그리고 일반적인 15 치료법과 명쾌한 최 원장의 15 치료 방식, 그리고 15의 생활관리와 15의 나쁜 음식, 15 셀프 치료법 5단계 프로그램, 15 셀프 검사기와 엘리멘탈 다이어트, 홈메이드 15 식이요법까지 국제 15학회에서 나오고 있는 최첨단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15 영상을 시리즈로 찍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바이알 수십 박스를 대량 구매하며 명쾌한 한의원의 바이알 데이트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15 치료를 위한 장내세균 바이알 키트를 사려다가 해외 특송 비용 생각을 하며 겸사겸사 장바구니에 담다 보니 지름신이 발동한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대기실에 앉을 데가 없어서 문제이기도 했지만 원장실 벽장에 바이알을 다 보관할 수 없어서 한의원이 터질까 싶어서 큰 한의원으로 확장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태의 밑바닥에 제가 15 바이알을 탐냈던 과거가 있더라는 이야기를 굳이 제 입으로 말한 적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태를 벌려놨는데 국내에 아마도 장내세균은 물론이고 15 관련 세균 바이알을 모두 다 구비하고 있는 사람은 명쾌한 최 원장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랑 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한정판 명품 플렉스 이런 거에 꽂혀 살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 부질없고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제 지름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정판 명품을 플렉스하는 기분으로 15 치료에 관련된 여러 바이알들을 플렉스해볼까 합니다. 장내세균 바이알 자랑을 하려니 15가 뭔지 설명을 해야겠고 그래서 15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오늘 이 판을 깔아보는데 횟수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내세균 바이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보니 그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장내 세균이 아니라 외부의 세균 바이알 목록도 공개한 적이 없더라고요. 박테리아 믹스 바이알에는 총 112종의 세균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만한 균을 몇 개 뽑아보자면 마이코플라즈마를 비롯해 바실루스 간균, 보렐리아, 브루셀라, 캄필로박터 식중독균, 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스균, 콜스트리디움 파상풍균, 코리네 박테리움 디프테리아균, 크립토스포리디움, 장구균, 에세리히아, 헤모필루스,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마이코박테리움, 나이세리아, 임균, 수막염균, 폐렴 쌍구균,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연쇄당구균, 비피더스균, 결핵균, 비브리오, 폴레라균, 에르시니아 페스티스 등등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은 체내에서 증식하면 안 되는 인체를 감염시켜 병을 일으키는 세균 종류입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는 이런 박테리아 믹스, 외부 세균 바이알로 15 치료를 했습니다. 이 세균들은 소장에 과잉경식하는 종류도 아닌데 이런 박테리아를 치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15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15의 숨겨진 1순위 원인으로 명쾌한 최 원장 채널에 공개를 했었죠. 바로 식중독 등 외부의 세균 감염이 인체의 장내세균총의 균형을 망가뜨리고 대장의 세균을 소장으로 밀어 올리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균 감염은 이미 항생제를 먹고 다 치료하긴 했는데 감염 당시의 충격으로 몸에 그 에너지가 남아있어 장내 세균총이 유해균으로 뒤덮이고 그렇게 세균총이 망가진 것이 복구되지 않아 15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5 치료에 사용됐던 기존의 마이크로바이옴, 장내세균 바이알이 있네요. 것 마이크로바이옴, 장내세균 바이알,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인간 장내세균, 비피더 박테리움 믹스, 비피더스균이죠.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믹스, 유산균의 일종입니다. 이런 바이알들로 15를 치료했습니다. 장내세균은 대개 6가지의 문으로 분류하는데요. 그중 인간의 장내에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4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허미큐테스, 후벽균 문입니다. 장내세균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15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체중이 줄어들 때 이 균종의 비율이 늘어나고요. 대부분은 유익균인데 약간의 병원성 박테리아가 이쪽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런데 유익균으로 분류하는 것은 대장에 살 때에 국한되는 말입니다. 이런 세균이 헐렁한 횡명판을 통과해서 대장에서 소장으로 침투하고 나면 소장에 사는 세균은 유익균이든 유해균이든 상관없이 영양분을 부패하게 만들면서 가스를 발생시키고 복통과 설사, 변비를 유발하며 각종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박테로이데테스, 의간균문입니다. 장내세균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세 번째로 프로테오박테리아문입니다. 대장의 마이크로바이옴에서도 지나치게 많으면 해롭습니다. 대사성 질환과 염증성 장질환을 일으키고요. 마지막으로 악티노박테리아, 방성균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익하지만 세균총 중 비율이 작습니다. 비피더스균이 여기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바이알은 가장 비중이 크다는 후벽균문 퍼미큐테스로 분류되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입니다. 그동안 유산균을 드시고서 탈이 났던 케이스가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유산균에 대한 과민 반응을 제거해주기 전에는 증세가 가라앉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유산균 다이어트 제품도 한창 유행하고 15 영상에도 이런 유산균이 도움이 되냐는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유산균에 대한 맹신이 심각한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유산균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유산균의 알러지 여부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요. 생각을 안 김에 잔소리하겠습니다. 유산균을 과량 복용하면서 예전에 없던 불편한 증상이 새로 생겼다면 유산균의 알러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산균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유산균도 균이라서 아무리 유익한 균이라도 그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여러분의 장내세균 총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유산균 알러지는 어디서 검사하나요? 라고 댓글로 질문이 또 올라오시던데요. 제가 유산균 알러지를 검사하는 거죠. 물론 혈액 검사가 아니라 근육 반응 검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알로는 락토바실러스 계열 총 156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균 알러지 여부를 문의하실 때 본인이 드시고 계신 유산균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시거나 혹은 초진으로 내원하셨을 때 유산균 제품을 직접 가지고 오셔야 제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병의원에서는 무조건 유산균은 좋은 것이고 좋은 유산균을 사서 드시라는 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시보 환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새로 구비했다던 장내세균 15믹스 바이알리스트를 공개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일단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제 블로그에 글로 올려놓는 것과 영상으로 찍는 것은 접근이 다르네요. 제가 열심히 읽어봤자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없고 제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모르는 균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이런 균들의 리스트는 제가 고정 댓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대부분 소장에 자주 침투하는 균과 15 정상을 악화시키는 균들 총 25종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름 신나게 장내세균 바이알 플렉스를 하는 중인데요. 쓸데없는데 예민하신 우리 사모님이 한 말씀 거들고 있습니다. 장내세균의 종류가 많아서 400 내지 500까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새로 산 바이알 딸랑 25개랑 유산균 종류 100 몇십 개 그리고 유해세균 바이알 정도로 15 치료를 잘할 수 있는 게 맞냐고 묻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15를 의심해도 장내세균을 검사할 곳이 마땅치 않을 겁니다. 수소 호기 검사를 해봐도 메탄가스와 수도가스가 몇 ppm 이상이면 소장내세균이 과정식된 것으로 본다라는 결과를 얻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내 소장에 과정식한 균은 어떤 균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모르죠. 균 배양 검사를 통해서 균 이름과 양성 여부 결과값을 얻고 싶다면 국내에서 검사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샘플을 미국으로 보내야 하고요. 검사 대행을 해주는 의료기관에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몇 달 걸릴 겁니다. 제가 해외 유수의 15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그분들이 400에서 500까지의 각각의 세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요? 다 연구하던가요? 다 검사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뭔가 논문을 내고 세미나 발표를 해도 몇 가지의 특징적이고 중요한 균 이야기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제가 저런 균 이름을 영어로 못 읽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박제될 테니 잘 읽어야 되겠는데 우리글로 쓰인 단어가 아닌지라 들어야지 제대로 읽겠는데 들어본 적이 없으니 못 읽겠는 거죠. 어쨌든 영어를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단언합니다. 제가 가진 바이알로 15를 치료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했으면 모를까요? 이 정도의 정보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곳을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자, 명쾌한 체원장의 검사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소장이 어떤 장내세균에 반응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혈액 검사가 아니고 수소나 메탄 호기 검사 방식이 아니고요. 명쾌한 한의원의 방식, aka 근육 반응 검사입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세균에 대한 신체의 과민 반응을 가라앉히고 장내세균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5를 치료하는 첫날부터 장내세균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 치료, 자기의 몸과 호르몬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15 치료 항목과 순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바이알을 손에 잡고 치료하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도 링크를 올려드리니 다른 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5 환자가 오면 열심히 치료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